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익숙하던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임대 광고지가 붙어 있고, 단골로 다니던 김밥집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가 성립되는 근본적인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실하게 꾸준히 일해온 업종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그 일 자체가 필요 없어진 업종, 비용이 이익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업종, 사람들의 소비 습관 변화로 외면받는 업종, 그리고 한 산업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다른 업종을 끌어내리는 업종들까지. 오늘은 힘든 업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12가지 업종을 소개합니다. 왜 이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그러나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의 직업과 사업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린 업종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도 소용없는 업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 일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네 자동차 정비소, PC방, 주유소. 이 세 업종의 현재 모습을 보시죠. 먼저 동네 카센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 김철수 씨. 50대 중반. 손에 기름때가 배인 진짜 장인입니다. 1995년 가게를 열었을 때 정말 잘 됐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3만원, 브레이크 패드 교체 15만원, 타이밍 벨트 수리 20만원. 하루 5대만 봐도 순수익 20만원, 한 달이면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단골들이 하나둘 전기차로 바꿨더니 방문이 뚝 끊겼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타이밍 벨트도 필요 없습니다. 회생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는 10만 km를 타도 멀쩡합니다. 30년 쌓아온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 정비의 핵심이 소프트웨어 진단이라는 점입니다. 진단 장비와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제조사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테슬라 센터, 아이오닉은 현대 서비스 센터로 가야 합니다. 일반 카센터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 68만 4천 대. 전체의 약 2.6%. 겨우 2.6%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30년이면 이 비율이 15%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7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거죠. 동네 카센터 입장에서는 고객의 15%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김 씨는 전기차 정비 교육을 알아봤습니다. 교육비 500만원, 진단 장비 구입비 2천만원. 그런데 장비를 사도 제조사가 접근권을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기술이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PC방입니다. 강남역 근처 15년차 PC방. 2010년 오픈 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으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1시간 1.5영원, 하루 평균 200시간 매출 30만원, 한 달 900만원, 순수익 300만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매출이 서서히 2023년 하루 100시간, 2024년 80시간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에 있는 개인 PC 사양이 PC방보다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RTX 4070, 게이밍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까지 갖춘 PC가 보편화됐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대세가 됐죠. 롤은 와일드 리프트, 배그는 모바일 버전이 더 인기입니다. PC방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5천만원, 게이밍 의자에 1.5영역만원을 썼습니다. 음료 서비스도 강화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기술이 PC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 경기도 화성 20년차 주유소. 원래 마진이 매우 박습니다. 리터당 1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차가 계속 들어오니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루 1.000리터 판매 시 마진 10만원, 한 달 300만원. 2024년부터 전기차 때문에 방문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기차는 주유소에 오지 않습니다. 집이나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되니까요. 하루 평균 200대 190대로 줄었을 뿐인데 월 매출 10% 감소. 300만원, 270만원. 전기 충전소로 전환? 급속 충전기 1대 설치비 1억원, 2대면 2억원. 충전 시간은 주유의 10배 이상. 회전율 매우 낮습니다. 마진도 훨씬 적습니다. 한 번 충전당 3.000원 정도. 하루 20대 충전해도 월 180만원. 설비비 회수에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빚 갚으며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본인도 모릅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 보이시죠?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술이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이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우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그룹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업종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손님이 많아도 매출이 올라도 결국 남는 게 없는 좀비 장사들입니다. 김밥집, 목욕탕, 화물 운송업. 먼저 김밥집. 서울 관악구 10년차 김밥 한 줄 3.000원. 손님들은 비싸다고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이미 한계 가격입니다. 원재료비 김 200원 더하기 밥, 300원 더하기 단무지, 100원 더하기 햄, 200원 더하기 채소 등 300원 더하기 기타 100원은 1.200원. 마진 1.800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직원 1명, 8시간, 하루 약 8만원. 월 200만원 넘습니다. 200만원 나누기 1.800원은 1.111줄 하루 약 50줄. 직원 1명 월급을 내기 위해 하루 50줄을 팔아야 합니다. 임대료, 10평 골목 상권, 월 150만원 하루 38줄 추가. 공과금 월 50만원, 하루 13줄 추가. 합쳐서 하루 101줄을 팔아야 본전입니다. 이 가게는 사장 혼자 운영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해서 인건비를 아낍니다. 그럼에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 15에서 20%가 문제입니다. 배달 김밥 한 줄당 수수료 450에서 600원 실질 마진 1.0원으로 원재료비와 같아집니다. 배달은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루 14시간 일에 월 순수익 200만 원씩급 4.800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고 다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이익을 잠식하는 좀비 장사의 현실입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부평구 25년 차 목욕탕. 물과 가스를 엄청나게 씁니다. 하루 종일 40도 온수 유지, 사우나 90도, 여름엔 냉방까지. 고정비용만 하루 가스 35만원, 전기 25만원, 수도 10만원 하루 70만원. 월 2.100만원. 직원 5명 인건비 월 1.000만원. 임대료 500만원. 총월 고정비 3.600만원. 입장료 1만원이라면 하루 120명, 월 3.600명이 와야 본전. 실제 평균 하루 100명 월 3.0만원 매출, 월 600만원 적자. 폐업하려 해도 철거비 5억원 때문에 못합니다. 대출로 적자를 메우며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옵니다. 화물 운송업도 비슷합니다. 경남 창원 1톤 화물차 10년차. 하루 10시간, 월 300시간 일에 수입 400만원. 유류비 165만원, 할부 60만원, 보험 50만원, 기타 30만원 월 비용 305만원. 남는 건 95만원, 시급 3.167원.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구조입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은 비용 상승 속도가 매출 상승 속도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원재료, 에너지 비용은 계속 오르지만 가격은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이 일해도 남지 않는 좀비 장사가 됩니다. 세 번째 그룹 소비 습관 변화로 밀려난 업종들입니다. 기술도 괜찮고 비용도 버틸만한데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업종들. 소비 우선순위 피라미드에서 밀려난 경우입니다.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 영화관 먼저. 2015년 한 달 4번 극장 갔던 30대 직장인. 2024년엔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극장 비용
영화표 15.000원, 팝콘 10.000원, 주차 교통 10.000원은 35.000원. 넷플릭스 프리미엄 한 달 17.000원으로 20편 봐도 편당 850원, 40배 차이입니다. 집에 65인치 TV와 사운드바가 있으면 화질 음질 체감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극장은 시간 제약, 불편한 좌석, 주변 소음 등 불편함 투성이입니다. OTT는 언제든 멈추고 되감기 자유롭습니다. 결국 극장 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극장 매출 60% 이상이 팝콘 음료입니다. 영화는 사실 미끼였죠. 방문객이 줄면 팝콘도 안 팔립니다. 2019년 관객 2억 2.668만 명, 2024년 1억 2.312만 명.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비자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 2023년 골프 배운 35세 회사원. 필드 한 번, 주말 비회원, 36만원, 그린피 캐디카트 식사. 스크린 골프 한 게임 3만원, 필드 1회는 스크린 12회. 시간도 7시간 대 1시간. 효율 7배 차이. 날씨 걱정 없고 실력 향상에도 스크린이 낫습니다. 젊은 층은 필드는 1년에 한두 번, 평소엔 스크린으로 즐깁니다. 고급 회원제는 괜찮지만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은 젊은 손님이 끊겨 매출 급감 중입니다. 골프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소비 방식이 스크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캠핑 매장 마지막. 2021년 코로나 특수로 월 매출 3천만 원 넘겼습니다. 2024년엔 1천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 사람들이 이미 장비를 다 사서 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텐트 침낭 한 번 사면 5년 이상 씁니다. 신규 수요는 코로나 때의 10분의 1 수준. 렌탈 서비스 활성화로 사는 대신 빌렸습니다. 월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250만 원 감당 못해 적자 구조. 캠핑 자체는 여전히 인기지만 장비 구매는 급감했습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소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안이 등장하면서 타격을 입은 현실입니다. 네 번째, 그룹 구조 붕괴로 인한 연쇄 피해 업종들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산업이 무너지면서 같이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동대문 의류 도매,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가구. 동대문 의류 도매상 20년 차. 2015년 하루 매출 500만 원, 월 순수익 4.5영만 원. 2024년 하루 100만 원으로 5분의 1 토막. 원인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동대문 티셔츠 15.000원 대 알리 3.000원. 5분의 1 가격. 중간 유통 단계가 없고 인건비 원단 물류 모두 저렴합니다. 온라인에선 품질 차이 체감 어려워. 싼 거 사보고 안 좋으면 버리자. 심리작용.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100만 원 수준으로 전락. 가격 경쟁 앞에서 동대문 도매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2021년 월 5건, 수입 850만 원. 2024년 매매 0건, 전월세 2건, 수입 100만 원. 원인 1. 금리 상승 거래량 급감. 2024년 매매량 10년 평균 66%. 원인 2. 직방, 다방 등 플랫폼 직거래 증가. 수수료 200만 원 낼 이유 없다는 인식 확산. 월 적자 300만 원. 예금 까먹으며 버티다 예금 바닥나면 폐업입니다. 인테리어 가구도 마찬가지. 2021년 인테리어 월 4건, 매출 8천만 원. 2024년 4개월 연속 0건. 건설 경기 동결 신축 이사 리모델링 수요 전멸. 가구점도 2021년 월 5천만 원, 2024년 1천만 원. 이사가 없으니 가구 세트 구매도 없습니다.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가구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한 군데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부 무너집니다. 대출이자 갚으며 버티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은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산업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산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술이 지워버린 업종, 동네 카센터, PC방, 주유소. 비용이 죽인 업종, 김밥집, 목욕탕, 화물차. 소비 습관이 바꾼 업종, 영화관, 골프장, 캠핑 매장. 도미노처럼 쓰러진 업종, 동대문 의류 도매,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가구. 총 12개 업종.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업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폐업률 역대 최고 기사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기술이 바뀌어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가요? 비용이 올라가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인가요? 소비 습관이 변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일인가요?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가요? 답이 불분명하다면 지금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